안녕하세요. 초등 엄빠TV의 짜은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인드셋이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양육의 태도,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갈지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 마인드셋,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초등 엄빠TV와 함께 하시는 이런 부모 교육 채널, 자녀 교육 채널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또 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부모로서 깨워나가는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 엄빠TV 좋은 영상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좋은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키워나가실 때 우리 아이들의 양육 방식과 말과 행동, 또 부모로서의 가치관, 그리고 부모로서의 사소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글을 읽으시고 또 초등 엄빠TV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너무너무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6년 동안 20권의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부모교육 도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울림들이 있고요, 또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부모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소설인데요, 아마 부모가 느끼는 감동이 더 클 겁니다. 책 제목은 페인트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설정인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선택을 받아요. 누구한테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부모 한 명 한 명을 면접을 보고 내 엄마 아빠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과연 과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면접에 참여하고 아이가 면접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재미있는 설정에 부모로서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 같고, 가족의 어떤 소중함,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교육서는 아니지만 부모교육 이상의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의 쓸모라는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전교 1등만 늘 하고 서울대 의대를 간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공부라는 게 결국에는 절대적인 양,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많이 듣는 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엄마도 읽으면서 아이에게도 들려주는, 그러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의 쓸모였습니다. 다음, 사춘기 학부모들을 위한 책일 것 같은데요,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고전적인 책이고요, 꽤 오랫동안 사랑받아오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감정, 욕구, 그리고 사춘기의 이 혼란, 이런 시기에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학교 문제, 또 이성교제, 성, 또 그리고 음주,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람직한 양육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읽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용서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모와 10대 사이에 한 책과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내면의 상처와 어떤 아픔들을 먼저 용서하고 치유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먼저 마음적으로 편안한 모습이 있어야 아이를 그윽하게 여유있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은영의 화해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마찬가지로 오은영 박사님의 책인데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절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큰 방향, 그리고 생각, 그리고 대화,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이 책에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아마 독서 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공부머리 독서법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진짜 마지막에 웃는 아이들이 정말 독서를 했던 아이들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독서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부모가 이 독서 교육을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그런 코칭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유치원 학부모님들을 위한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아이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말은 마음을, 생각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공부, 말 공부, 말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번째 책은 엄마의 말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8번째가 비슷한 맥락의 책입니다. 진작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 태도들, 이런 것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작가가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삶의 지혜, 자녀 교육의 꿀팁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에 대한 공부 계속해서 한번 또 추천을 해드리면요, 아이가 10살이 넘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입니다. 결국 아이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 실제적인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책들 가운데서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책 한 권만 더 소개를 해드리죠. 오은영 박사님이 쓰셨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모에게 듣는 말에 따라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또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공부, 부모의 말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이 책들 4가지 책입니다. 엄마의 말 연습,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진작 아이한테 이렇게 했더라면, 또 아이가 10살이 넘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 이 책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말 태도, 또 사용하는 단어, 억양, 눈빛, 마음에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반성하시고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되뇌이시고 연습하시면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런 책들은요, 전부 다 소장해 두셔야 될 책들 같아요. 그래서 때때마다 또 읽고 또 읽으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아이에 대한 첫 만남에 대한 그 감격적인 순간을 되짚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책입니다. 11번째 책은 좋은 엄마가 선생님을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엄마의 영향력이 사실 아이에게 절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 제목을 좀 바꿔보고 싶긴 하네요. 좋은 부모가 선생님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결국에는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리고 이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다시 성장시키고 또 코칭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자녀교육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권의 책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결국 자신감으로 연결지어지게 되고요. 그 자존감과 자신감이 탄탄한 아이는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도 조금 짚어볼게요. 먼저 12번째 책, 초등 자존감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3번째 책입니다. 버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자존감과 자아 효능감,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지,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뭔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미덕의 보석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패와 실수를 계속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이 내면의 미덕을 계속 깨우면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자존감, 효능감에 대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14번째 책이네요.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역시도 어떻게 아이와 함께 부모 역시 성장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극히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조금 고학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챙겨줘야 되는 게 뭡니까? 그쵸, 성교육이죠. 그래서 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그리고 딸 성교육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경희 박사님의 책인데요.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딸 성교육하는 법,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바른 성의식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 부모죠. 먼저 초등 자녀 교육을 하셨던 선배들로부터 듣는 자녀 교육의 지혜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째 책은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그리고 17번째 책은 하버드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을까. 그리고 18번째 책은 엄마 반성문. 그렇죠? 늘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때 자퇴를 선언하면서 엄마 스스로의 어떤 양육 방식을 되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책이죠. 20번째 책은 바로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부모가 사춘기 시절을 겪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책들 가운데서 뭐 읽어보신 책도 있고 또 안 읽어보신 책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책들은 꼭 한번 소장하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밑줄 그으시면서 다음에 읽으실 때는 그 밑줄 문장들만 또 한번 읽어보시면 이 글귀 하나, 문장 하나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치고 힘든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는 문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권의 책 아무쪼록 자녀 양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초등아빠TV 끝까지 또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마찬가지로 또 도움 계속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